윤석열의 만행들, 잼버리 논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잼버리 논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쓴 그 대본인데 지금 사안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추가가 많이 그냥 됐어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은 제가 가져온 건 첫 번째는 대학 기숙사 연수원 등으로 지금 쭉 밀어붙여가지고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 나갔잖아요. 숙박 식사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동훈이요? 저는 뭐 그런 사례, 이런 잼버리 관련한 사례들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지금 알포인트 영화 찍는 거냐, 유령 캠프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수단과 시리아, 예멘 참가자들이 입국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반영해서 그쪽에 사람들을 모시라고 각 단체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800명이 내일 들어간다. 준비해라. 그런데 이제 오지 않고, 아무리라도 오지 않고, 알고 보니까 입국도 안 했고, 그래서 유령 캠프 아니냐, 유령이 오늘 알 포인트를 준비했던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요.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진짜 조직위원회가 참가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은 안 왔다는 걸 알면서도 온 것처럼 조작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무능함이 드러났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네. 또 기억나는 거.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비슷하게 아까 예멘 대원들 195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얘네들 맡아달라 하고 해전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이제 막 직원들 불러서 기숙사 청소도 하고 부패 부르고 막 그랬다는데? 환영 현수막도 걸고 또 막 이 학교들에 가는 그 대원들이 이슬람 쪽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음식을 또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전량 다 폐기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대원들이 갔던 NH 인제원 이런 데서 다 음식도 준비하고 할랄 음식으로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다 폐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와중에 좀 감동적인 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대학교 측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잼버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미안해하잖아요. 대원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미안하다는 말이 막 입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막 지나가다 사탕 주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심사를 정말 이렇게 착한데 정말 정권이 정말 못되기 때문에 이런 큰 피해를 주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다 책정돼 있었고 그 예산으로 그냥 새만금에서 아름답게 잘 끝났으면 되는 행사인데 갑자기 수도권으로 모두 모조리 오면서 전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도 얘기를 해주고 사탕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니까.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잼버리 행사에 감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국민의 마음에 감동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잼버리 행사에서 감동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네, 고맙긴 한데 마음이 썩 좋지는 않네요. 네.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그 제가 아는 이제 지인 동생이 또 서울시립대라 가지고 공지를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 기숙사에다가 스웨덴 560명, 스웨덴은 아니고요. 560명이 이제 시립대 기숙사로 들어갔나 봐요. 근데 다인실 방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혼숙하라고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방을 비우면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기중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부가 이게 이제 직접 올라온 글입니다. 정부가 1,000억씩 가져다가 국격을 갯벌에다가 버리고 수습은 공립대생이 하는 것이냐. 이 학생들은 졸지에 갑자기 스카우트 대원들과 방을 같이 써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있었고요. 명지대는 여학생들만 쓰는 기숙사에 남성 스카우트 대원들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2시간 전에 공지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이 진짜 이 검사 문화가 깡패 문화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이런 깡패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딱 그 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서 막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이거 비워 당장 비워 이렇게 하면 그쵸. 그러고 이번에 연예인 부르는 것도 안가에서 연예인 대령하라면 딱 불러서 대령하는 것처럼 이거 비우고 축구가 무슨 축구야 이게 중요한데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딱 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에 좀 젖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연예인 얘기도 해볼까요? 지금 네. 콘서트장이 축구 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죠.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처를 받는 폭탄 돌리기 시작이 됐죠. 지금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대를 세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오는 길에 비바람이 너무너무 세지는 거야. 이거는 셋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아마 비가 좀 잦아들고 나서부터 정상적인 램프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텐데 뭐 단연간은 아니죠. 한 1년간 지금 촛불을 쭉 셋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비 오는 상황에서 세팅을 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장비들이 다 적고 이래서 기계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보다 이제 더 걱정되는 거는 무대는 지금 그 골조는 설치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골조들이 비바람에 더 약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LED나 이런 무거운 설치물들이 또 올라갔을 때 이게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건지 이런 걱정들도 많이 들고요. 사실 뭐 장비 이런 거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다치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책임을 질지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태풍 하면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걸리게 되면 안 그래도 높게 올라간 골조가 높게 올라가게 되는데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지지대를 세우고 뭔가 준비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무너지거나 뭐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국격 추락으로 좀 결론이 나게 되지 않을까. 그 인명사고 날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네. 그 아시겠지만 이제 무대를 쌓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끼우는 거란 말이죠. LED도 엄청나게 크게 할 거예요. 그 LED 화면도 사람들이 다 직접 올라가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 오고 미끄러지고 혹시나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이게 거기다 이제 비 오고 뭐 판도 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가수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것이 확신이 들죠. 믿음이 안 가는 게 아주 신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계속 강행하겠다. 태풍 지나가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가 아무래도 내일 오전까지는 최소한 봐도 내일 오전까지는 내릴 것 같은데 그러면 오후부터 행사 시간까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비가 그친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이미 젖어 있는 게 많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무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과정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이 될 텐데 그럼 얼마나 안전이 좀 담보가 될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그 공기업 직원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뭐 인력 차출하고 이것도 좀 문제인데요. 블라인드라고 직업인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회사원 익명 게시판? 지금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매일 차출당하신 분들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본 거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 잼버리 현장을 이렇게 정리하러 갔었나 봐요. 갔는데 이제 도시락을 준 거죠. 저녁 먹으라고. 근데 도시락 정말 사진 찍었는데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한 6,000원짜리 도시락 같아요. 근데 도시락비를 12,000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 부른 사람한테. 12,000원 그 직원들한테 차출돼서 간 직원인데 그 직원들한테 다 한 끼당 12,000원 저녁 먹은 값을 다 내라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12,000원이면 국밥에 제가 사진을 가져올 걸 그랬네요. 그 사진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돈은 사실은 뭐 정부에서 내야죠. 회사에서 주거나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일괄 내주고 나중에 정부가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자기들이 싼 똥을 치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를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상식 밖의 일인데요. 그 지금 잼버리 지원에 차출됐다는 공공기관이 한국전력공사 여러분들 너무 황당해하지 마시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인데 신용보증기금 소속의 한 작성자는 우리 회사 수요가 없으면 인원 조정해서 그쪽을 차출을 한다. 그래서 메일을 보니까 인력 인솔 및 K-팝 공연을 시킨다는데 내가 춤을 춰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다들 대기해놓고 당일날 다 인력 써야 되니까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청에 있는 분은
지금 강제 차출 분위기고 여행 예약한 것도 위약금 물고 휴가를 포기하고 전원 동원됐다고 하고 행사를 망친 사람은 따로고 똥 닦는 사람은 따로 있냐. 재난 상황이나 질병 상황, 코로나까지는 참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타 기관 소관 행사에 놀러 온 친구들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행사에 갑자기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동원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차출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운영을 돌리고 있거든요. 포스코 그룹은요, 인천 송도에 이탈리아 대표단 160명이 왔나봐요. 숙소로 제공을 했는데. 그리고 코오롱은 경기도 용인에 인재개발센터에 이 정도면 정말 난민이네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도 황당해. 그룹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연수원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넣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GS건설은 연수원 건물 앞 축구장에 텐트 40개를 쳤대요. 그리고 야영 체험을 이어갈 수 있게. 그리고 DNG 방문, 이천 한지 체험, 용인대 태권도 체험 등 다수 참여 프로그램을 GS건설에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잼버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는 그리고 대한항공도 지금 다 동원이 됐고요.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백화점 그룹은 국내 체류기간 중 백화점에서 개최 중인 미술관 관람과 다양한 K 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주고 돌려보내는 게 더 돈이 적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이들도 고생을 덜하고. 지금 듣는 것만 해도 엄청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청구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정부가 기업한테 혹은 대학 기숙사에 다 물어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불도저식이라면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물어줄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물어줄 것 같은데 그럼 이 해당 기관들이 너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산은 어디다 쓰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동원돼야지만 운영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 자본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완전히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도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게 10대, 20대, 30대가 모두가 등을 돌리고 지금 윤석열 공격에 다 나서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다들 지금 폭탄을 맞은 상황이거든요. 이 축구 경기도 취소하신 분들이 지금 시즌 기간이라 원정 뛰려고 이미 숙박이랑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일날 취소한다 그런 거? 당일날 다시 복구됐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국힘당 이용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북현대 축구 경기장으로 태영식을 처음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축구 경기가 취소되니까 팬들이 막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 온 국민이 나서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 지역 주민은 안방이라도 내줘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부 축구 팬들이 이런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전북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이분은 다음번에 전북으로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국민들한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잘못을 해놓고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일 망하니까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참 윤석열이랑 하는 짓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배우나 봐요. 네,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영국에서 온 그 잼버리 참가자나 미국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처럼만 이 축구 팬들 생각했으면 그렇죠. 이런 말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 국민을 이런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게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발견되고 있죠. 일단 그 충북 영국 단원들이 충북에 가 있는데 한 끼 식사비가 3만 원으로 책정돼 있대요. 근데 청주의 이재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이 8천 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국민들을 더 개돼지로 보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 참가자들, 잼버리 한국 참가자들, 청소년들은 강당에 몰아넣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 공간에 해놓고 웬만한 그 주요 나라 단원들은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GS건설 야영 옆에 있는 축구장에다 야영을 폈다니까요.
그런 걸 다 해주고 있는데 한국 참가자들을 홀대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네. 평소에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도 또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완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대해도 상관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입만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또 사대주의의 일환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말이면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외국의 그런 말이나 그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또 드러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일단 너무 이재민과 그 진짜 난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서국 출신의 그런 잼버리 단원들은 이런 행사라도 즐기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단원들은 무슨 강당 같은 데 처박아 놓은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버텨야지 환급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로 애들 못 가게 막으면서 네, 집도 가까운데 우리 단원들은 네. 그런데 있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냥 집에 네.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잼버리를 망쳤다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끝까지 붙잡아 놓고. 어떻게든 네, 붙잡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하여튼 무슨 우리 한국 참가자들이 뭘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체험하는 데서 이렇게 한마디씩 쓰는 게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 집에 가고 싶다. 살아서 돌아가자. D-7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일제시대 탄광 거기서 남기신 분도 아니고 지금 이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보내주시라고요. 이걸 11일까지 붙잡아 놓고 굳이 야영을 시켜주시던가 뭐 액티비티하게 뭐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우리나라 참가자들을 왜 잡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이거 망했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거지를 붙잡고 있는 네. 거네요. 아 진짜 뭐 이거는 잼버리가 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전쟁 난 것 같아요, 전국이. 지금 이렇게 잼버리 사안을 매일매일 보도를 봐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잼버리 했을 때는 도대체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들인데 지금 왜 이렇게 회자되냐. 원래 그런 행사라고요. 조용히 자기들끼리 야영하고 끝나는. 사실 이게 엄청 큰 행사도 아니거든요. 어디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4만 5천 명 정도면 락 페스티벌이 행사죠. 15만이 오는데 4만 5천 명 정도면 뭐 큰 행사긴 하지만 국가적인 행사라고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네. 모든 국민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미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동원돼가지고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을 뭐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여가부 장관이 막 얘기했죠. 국민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보여요 정말. 윤석열 정부의 위기 제조 능력이 보이고 역시 참사 정권 다 쓰는데 뭐든 다 참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지금 일절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곳곳에 미루고 있죠. 지금 최근에는 전라북도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잼버리 예산 운영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그 공무원들이 잼버리 연구한다고 해외 출장 간 사례들도 지금 밝혀졌고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거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19년에 그 해외로 출장 갔다 왔거든요. 영국 그리고 파리. 근데 영국은 103년 전에 세계 잼버리를 열었고 파리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영국의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 및 도시 재생 무수 사례 연구를 하러 간다면서 갔다 오신 사례가 있었고 2019년에는 부하항공 공무원이 10박 12일 동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을 이제 다녀왔는데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연수 소감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잊지 못할 추억이다. 10박 12일 동안 꿈같은 여행을 보냈다. 라는 이런 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고서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업의 한마디. 부안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잼버리 예산을 한 게 아니다. 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년 추진 중인 부안군 자체 직원 해외 배낭 여행 연수 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잼버리 예산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떠나는 목적 사유는 잼버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네. 그때 그 여행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고 많이 간 건 사실이고 사실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잘 하기만 한다면. 근데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벗기가 어렵겠다. 이 무능한 거는 실제로 국민들이 다 보셨고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후 상황 하나씩 전망을 해보고 잼버리 얘기는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아마 이거를 또 이런 말단 공무원들이나 지방 공무원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엄청 수사를 열심히 할 거고 저도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특활비를 곧다이로 쓰고 있는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뭘 그렇죠. 배우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회의나 이런 게 바로잡힐 수 있을지 걱정은 좀 많이 되긴 합니다. 네. 뭐 압수수색이 곳곳에서 일어나겠죠. 압수수색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 같고 뭐 전북 쪽은 특히 많은 압수수색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비용 청구를 아마 할 텐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산을 해줄까? 일단 뭐 조금씩 위로금을 쪽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산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많은 의문이 됩니다. 그냥 뭉치다가 넘어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많은 좀 논란, 소란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러면 그곳에 압수수색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 압수수색의 연속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러다가는 뭐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들었어요. 대학들한테 이득을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등록금 인상을 해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법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잼버리 참가자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자발적으로 동원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강제잖아요, 강제. 그러면 분명히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눌러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 이걸 지불 차원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일 거고, 그리고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 등록금 지금 상한제죠?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최근에 지금은- 대학 지금은 상한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률 네. 상한제죠? 인상을 못하도록 아직은 막고 인상을 있고, 아예,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 중심으로만 등록금 인상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푼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죠. 네. 뭐 그런 식의 일들 좀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산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